네, 오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약간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그 수치로 봤을 때 지금 낙폭이 큰 건 아닙니다만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변동성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우리 채팅창에 아까 뵀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 또 코스닥은 0.3%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배터리 반도체 조정을 겪고 있고요. 로봇주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양호하다고 이 종목 전문가가 언급을 해줬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제약주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 잡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FOMC가 나왔는데, 이번 주 월요일도 그랬고, 오늘 금요일도 그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죠? 참여, 열정? 이게 부족해서 신께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여러분. FOMC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고,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몇 마디를 해드리면, FOMC는 제가 중립 정도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중립 내지는 조금 양호. 근데 이제 어제 미국장이 잘 버티다가, 근데 제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냥 머리에 있는 걸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나스닥 시장이 처음에 파웰 의장 연설할 때, 처음에는 잘 움직였죠, 여러분. 3시에 금리 발표 나왔고, 3시 30분부터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딱 요 타이밍이 있죠, 여기. 4시 쪽으로 가는 요 타이밍. 요 타이밍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경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은행 관련 이슈 질문하고, 그럴 때는 시장이 중립 이상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한 부분에서 금리 인하 계획 없다. 그죠? 예,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다랐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는 6월달 가서 그 다음에 지표 데이터 보겠다. 그 항상 하는 얘기죠. 그냥 제가 보여주고 얘기할게요. 이거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3%대, 그 다음에 금리 밴드 충분한가, 제한적인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얘기 질문이 있었고, 연준은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라고 낙관하느냐, 경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이 아주 빠르지 않지만 내려가긴 할 거다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혔어요. 근데 인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이야기했던 얘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얘기는 3월 달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요번에 CPI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디데이를 이종복은 5월 10일 CPI로 잡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읽어드린다. 요 얘기는 꼭 해드릴게요. 파웰은 애시당초 금리 인하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 이제 그 고금리가 5.25에서 5.5 수준 언저리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어제 얘기해드렸던 그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그 부동산 쪽은 제로금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그리고 기껏해야 2% 정도까지 아마 계산을 해서 그걸 짰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5%대로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 못 하는 거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요번에 CPI 나와보면 알고, CPI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도 계속 얘기해 주는데, 지난달에 적절하게 떨어졌으면 이번에도 떨어졌을 텐데,
지난달에 너무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물가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수치로 올라가는지서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종목은 잡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CPI 타이밍까지는 계속 이런 변동성 요인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고,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오늘 장은 제약주, 인공지능 등 강세입니다. 네, 이 종목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 방송하는 타이밍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해야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어제 이 종목 유튜브 참여율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눈치채겠죠. 오늘 제약주 강세는 이게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걸 갖고 풀을게요, 여러분. 자, 포스코 결국은 3% 밀립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2%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코스모 쪽도 2%씩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 2%, 3%씩 밀려도 코스닥은 마이너스 0.4. 코스닥 지수로 얘기하면 3포인트 하락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불안불안한데 괜찮겠죠, 여러분?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과가 다 밀리죠. 근데 먼저 많이 빠졌던 뭐 에코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오늘은 대본은 또 강보학권에서 어쨌든 움직임이 나와요.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토마토에서 이종복이가 나간다고 해서 이토마토 안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토마토 뒤집힐 수도 있는데 안 나갑니다. 예를 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종목이 밀린다고 해서 그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보다시피 오늘 2차 전지가 저렇게 10%로 맞게 조종을 받을 때 여기가 로봇입니다. 로봇 다 빨가죠. 대신 얘들이 급등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급등을 안 해서 그런 게 배터리가 약해서 장이 무서워서 급등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일 휴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올 CPI의 부담으로 인해서 얘들이 급등을 안 하는 거지.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제약주는 다 빨갑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식시장이라는 게 일부의 주식으로 장이 무너지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주식의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그것이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의 길이고 주식하는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너무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괜찮아지겠죠. 그게 CPI 부담으로 장이 찌글찌글거리고 비리비리하면서 밀려 내려오면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CPI로 인해서 어차피 빠질 자리였었는데 CPI 부담이나 FOMC 부담으로 밀렸어.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한 코멘트를 놓고 가야 되는데 저는 뉴로메카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보다시피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 2, 3 보세요. 이게 오늘 내일 휴일이니까 1, 2, 3, 4, 5 A, B, C 코스닥 어제 종합 갖고 얘기했었죠. 900대에서 1400대로 이렇게 올라갔고 기술적으로 순간적으로 급락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반등, 기술적으로 반락, 왔다리 갔다리 뭐 1200 언저리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머리에 주식시장에 차트가 그려져 있어요. 자, 카트 1, 2, 3, 4, 5 A, B, C 조정 받으니까 된고 기준양봉 된고 언저리에서 옆으로 기다가 거래량이 터지니까 급등. 레인보우가 같이 움직였었죠. 처음에. 여기도 레인보우가 이거는 파동이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간 거예요. 상승 N자로 치고 갔다가 이건 ABC가 아니고 그냥 일자백 조정이고요. 기준양봉 된고
하나, 둘, 셋, 넷. 한 4일 정도 옆으로 기다가 치고 있고요. 거래가 더 터지면 이것도 11만 원 넘어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로보티즈, 그 다음에 로보스타,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급등. 자, 그 다음에 1911 얘기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미스터 젠단에서 1911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보면 조회수 7천에 좋아요 300밖에 안 되죠. 제가 미스터 진단을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참여율 갖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1912가 건강 쪽에 침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1912가 급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1912가 급등이 나오니까 오늘 바로 우리나라 제약주에 불이 붙는 거고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1912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얼추 올라올 만치 올라왔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 추세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 며칠 전으로 가는 겁니다. 주도주 섹터를 2차 전지 가로하고 배터리 가로 닫고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인공지능, 마음이과 플러스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죠? 거기에 제약주나 이쪽은 순환매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불안불안하고 지수가 불안불안하니까 제약주가 순환매 나오면서 지수 받쳐준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자체가 변동성 요인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가격 부담이 높은 쪽은 가격이 빠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 다음에 먼저 가격 조정을 받은 주도주 섹터는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미루어 보아 지금 장은 CPI 이벤트를 전후해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한마디만 해볼게요. 어제 한미반도체가 느닷없이 급등을 했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종목이 방송 끝나면 올라가요. 이게 제가 제일 아쉬운 거거든요. 아침에 약세장에서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종목들이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중시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량이 없이 치고 가거나 저항권으로 갔을 때 따라가면 얘는 어제 급등을 해버리니까 5% 밀리고, 그 다음에 동부하이텍은 적당히 올라가니까 2%밖에 안 밀리고, 요거 제가 21선 저항 정도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 4가지, 3개의 주도 섹터 플러스 제약이나 이쪽에 순환매 예상 섹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여율이 높으면 얘기하려고 했다가 안 돼갖고 초성으로 얘기했던 거 있죠. 때로는 2글자, 때로는 4글자는 AI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찾으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종목들 순환매 노리는 그런 시장으로 가면 그렇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장 안 열리는 것보다 이 종목 전문가님 내일 방송 없으신 걸 더 아쉬워하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현재 변동성 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 게임 이어지고 있고요. 주도주와 순환매 차원의 섹터들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D-Day는 5월 10일 CPI 지표 발표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일단 327 지지 327 말도 헛나가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잠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아까 그거 파웰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 잘래다가 눈 튀어나올까봐 2시간 잔 게 좀 불편하네요, 여러분. 저도 327 저항 325 지지 체크하고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저는 진짜 이럴 때 보면 운이 없어요. 유튜브 영상에 이게 5월 5일 어린이날이 껴있고 휴일이 껴있어야 돼요. 껴있어서 그래요. 어그로를 한번 끌어볼까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케미칼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종복이의 유튜브 제목에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토마토 PD. 근데 뭐 운대가리가 없어가지고 한참 올라갈 때는 이 자랑도 못하고 있다가, 왜냐면은 이종복이 방송 끝난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변곡점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 주식의 비중을 30% 실었다고 해가지고 단기 매도 포인트 잡으라고 했다가 여기저기서 공격받고,
여기 여러분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포스코 그룹 5종목은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부터입니다. 작년도부터 허구한 날 추천한 게 포스코고, 지금 저 포스코 퓨처엠, 저거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거 20만원 할 때도 30만원 무조건 넘어간다고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종복이가 이야기하는 이 포스코 포철들 기술적 분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얘기도 했죠. 포스코 케미칼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 세 개가 파동이 합쳐져 갖고 어쩌고 저쩌고 30만원 넘어가는 겁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게 3월 7일입니다. 이런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그냥 30만원 넘어갑니다라고 단정진 것도 요 날이고요. 이런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썸네일 어그로를 어떻게 끌으면 되는 거냐. 포스코 그룹주의 매수 타이밍은 물음표를 쳐야 돼요. 그러면 조회수 엄청 나오겠지. 에코프로하고 쟤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어린이날이니까 막 던져 드리는 거예요. 자, 마음이도 하늘나라에 있고 선익이도 하늘나라에 있고 한미반도체 동부하이텍은 좀 밀렸지만 하늘나라권,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CS 윈드부터 에너지 관련주 4월 25일 날 신고가, LS도 마찬가지 4월 24일 미스터 마켓 때 이제 에너지가 조종받을 위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반대로 G2파워처럼 급락이 나오고 61선 언저리에 온 주식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익률 게임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이런 말씀까지 곁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MC 재료 소화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보여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한 마켓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죠. 원화 강세 기록하는데 여기서 더 강세를 좀 보여줘야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을 시장에서 보다 좀 본격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휴일입니다. 또 매일 오전 10시 잊지 마시고 마켓텐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